115. 경영자들은 왜 늘 독서를 할까?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경쟁자는 책 읽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도 책을 읽는 사람이다. 내가 제일 조심스러운 사람도 평소에 책을 자주 읽는 사람들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도 책을 읽는 사람들이다. 내가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무섭고 존경스럽고 멋지다. 나는 나보다 사업이 더 큰 사람이나 더 큰 힘을 가진 권력자에게 두려움이나 존경 혹은 애착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누가 지식이 높고 식견이 깊으면 그가 무슨 책을 읽는지 궁금해하고 그를 어려워한다. 많은 사장이 내가 무슨 책을 읽는지 궁금해하며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한다. 사실 책이란 추천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나에게 맞는 옷이 남에게 맞을 수 없듯 자신에게 맞는 책이면 그게 무엇이든 좋은 책이다. 반대로 나에게 좋은 책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은 책일 리 없다. 그 사람의 필요와 바람에 따라 당장 필요한 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책은 당신의 질문에 답을 주거나 당신에게 질문을 만들어내는 책이다. 다만 이때 관점이 다른 여러 책을 다양하게 읽기를 바란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책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책을 읽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독서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면 집중해서 읽게 된다. 읽기 일정을 만들어 매일 또는 매주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독서하고 가능한 그 시간에 충실하는 것이다. 나는 주로 오전 식사 전에 책을 읽는다. 필기구를 옆에 두고 읽으면서 흥미롭거나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요점, 인용문이나 아이디어를 적는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정보를 기억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읽은 내용은 요약한다. 한 장이나 섹션을 마친 후에 몇 분 동안은 읽은 내용을 자기 말로 요약하면 더욱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독서 모임을 통해 읽은 책을 토론하며 이야기하면 새로운 관점과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독서 모임은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생기는 질문들을 모두 적어두면 좋다. 긍정하는 것, 부정하는 것, 혹은 읽은 문장을 보다가 변형된 생각들을 모두 책에 적는 것이다. 나는 새 책이라도 글을 읽으면서 드는 모든 생각을 책의 빈 곳에 적어 넣는다. 공감하거나 멋진 식견엔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음에 언제든 찾을 수 있도록 표기한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책이나 문장을 읽고 느낀 생각을 나도 저자처럼 정리해 보는 것이다. 글쓰기는 내 머릿속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멋진 생각들을 꺼내오는 도구다. 글을 정리해 놓고 나중에 읽어보면 내가 이런 멋진 생각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글은 오직 글을 직접 써 내려갈 때만 드러난다. 책을 읽는 것은 경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을 줄 수 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다양한 지식 발전 앞에 설 수 있다. 책은 경영자가 성과를 내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 개념 및 전략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다. 또한 해당 분야의 최신 동향과 모범 사례를 파악해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물론 개인적인 성장이 가장 큰 장점이다. 책은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며 보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자가 되도록 돕는다. 어떤 책들은 도전을 장려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영감과 동기를 제공해준다. 특정 업계에서 잘 알려진 책을 읽는 것도 해당 분야의 다른 경영자나 전문가와 나를 연결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비판적 사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도 독서가 많은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책 읽는 경영자들은 직원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며 책 읽는 상사를 존중하게 된다. 조심할 것은 책을 읽고 말이 많아지면 안 되며 묻기 전까지는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지식은 자기가 자랑하면 안 되고 남이 자랑해 줄 때까지 참아야 돋보이는 것이다. 자신이 자랑하는 순간 그 지식의 가치는 전달되지 않으므로 사용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공부하고 정보를 얻는 여러 경로가 있다. TV, 인터넷, 강연, 토론 등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책보다 못하다. 책은 책이 가진 특이성 때문에 어떤 저자도 자신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담기 마련이다. 그러니 경영자들은 독서를 평생 습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직원이 당신보다 책을 많이 읽으면 당신을 넘어설 것이고, 경쟁자가 당신보다 책을 많이 읽으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미 앞서 있을 것이다. 당신을 꾸준히 가르쳐주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도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책뿐이다. 항상 책을 가까이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기를 바란다. 116. 어이없이 회사를 말아먹는 마진율 계산법 실수. 질문 1. 1,000원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30% 이익을 남기려면 얼마에 팔아야 할까? A. 1,300원. B. 1,428원. 혹시 1번이라고 답했거나 답을 모르는 사람은
사업이 한번 망할 뻔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글을 본 셈이다. 만약 이 계산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매가 1,000원인 상품에서 30% 마진율을 얻고자 할 때 판매가를 1,300원으로 책정하는 사람이 많다. 이 경우 큰 문제가 생긴다. 자신이 30%의 마진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출의 30%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1,300원을 기준으로 매출의 30%는 390원, 1,300원 곱하기 0.3이다. 1,300원에서 390원을 빼면 910원이 남는다. 즉, 1,000원인 원가에서 90원이 사라지며 적자가 된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계산은 다음과 같다. 괄호 소비자 판매가격 빼기 제품 원가 가로 나누기 소비자 판매가격 곱하기 100%는 마진율 괄호 1,300원 빼기 1,000원 괄호 나누기 1,300원 곱하기 100%는 23.07 그러나 간단하게 마진율을 30% 붙이고 싶으면 제품 원가 1,000원 나누기 0.7을 하면 된다. 1,000원 나누기 0.7은 1,428원. 40% 마진을 보고 싶다면 구매가격 1,000원 나누기 0.6을 하는 식이다. 1,000원 나누기 0.7은 1,667원. 1,000원짜리 제품 판매 가격을 1,300원으로 팔면 실제 마진율은 30%가 아닌 약 23%가 나온다. 결국 마진율이란 구매한 가격에서 몇 %를 벌었다는 뜻이 아니라 판매한 최종 금액 기준으로 몇 %를 벌었는가다. 하지만 대다수가 지금 확보된 매출에서 내가 정한 마진율이라는 숫자를 믿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수입이 과장된다. 따라서 흔한 실수로는 마진율 30%가 원가라 생각하고 만약 원가 재고 정리를 위해 30% 세일을 붙이기라도 하면 내 구매 원가 이하로 물건을 팔게 되는 것이다. 혹은 30%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춘 급여, 운영비, 보상을 지급한다면 곧 사업을 접게 될 것이다.